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우리 재윤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인공지능의 미래 같은 부분을 좀 재밌게 봤는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 백신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인공지능의 미래에서 막 뉴스 같은 거에 보면 요즘 어 로봇들이 막 앵반 세계를 멸종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염려도 많은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미래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가, 지배하지 않을 것 같은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미래가 한 100년 후라면 그런 건 아직,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로봇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한 100, 200, 300년 후쯤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 지구를 떠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로봇이, 지구를 점령하거나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갑자기 더 뛰어나게 되면은, 아니, 너네가 알려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빨리 꺼져. 이렇게 방란자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화성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뭐, 사실은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아직은 인간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로봇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려고 애쓰지 않겠나.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무한정 발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세상, 우리 인간들의 좀 다른 세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하게, 미래에는 로봇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만약에 인간, 인간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꿈에 일을 할 수 있는, 꿈에서 로봇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또 어떤 로봇이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꿈은 바리스타인데 카페를 하면 커피를 만드는 게 계속 주문도 받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즘도 많이 발달한 무인 카페 같은 데서 일하는 커피를 만들거나 주문을 받는다거나 서빙을 한다거나 그런 로봇들이 있는다면 미래에 제 꿈이 실현됐을 때 어, 쉽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유튜버가 꿈이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저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편집도 해주면서, 혼자서도 2인 1조를 하게 되는, 2인 1조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어, 나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월급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주는 돈을 아주 잘 하게 되는, 예,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편집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랑 하는 편집자랑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편집자랑 같이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크게 되지 않는 이상, 제가 크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제가 유튜버로서 막 10만 유튜버 막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합방 같은 것도 못하고, 오직 솔로만 해야 되기, 이제 오직 혼자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 네, 저는 뭐 요즘 기본소득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실시되는 이유들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져도 인간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 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 가치의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꼭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가치를 생산한다라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사회가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더 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요즘에 뭐 챗 GPT나 뭐 구글의 뭐 바드나 뭐 이런 그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장면을 좀 이렇게 묘사해줘. 내가 그 파리의 뭐 어떤 장면을 모사해줘. 그렇게 할 때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글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생활에도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그런 로봇이 이제 개인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벗을 한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집안일을 도움을 받는다던가 등등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이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인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 집에 꿈 아니고 진짜로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면은 자신은 무슨 얘기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하는데 할 것 같은데, 그 나으면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래 로봇이 왔다? 야, 나 미래에 구독자 몇 명이야? 몇만 명이야?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윤지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만약에 제 방에 온다면, 미래의 이야기는 책에서는 안 알려준다고 했지만, 쫄르고 쫄라가지고 내가 만약에 유명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는 뭐지? 시대에는 살짝 뭐가 우리의 지금의 세대와 지금의 세계와 바뀐 게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전쟁이 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쟁하니까 생각난 거 있는데, 그, 저가 다 쫄르고 쫄아가지고, 유튜브에 대한 거 얘기하고,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이 됐는가? 아님, 우리 또다시 6.25처럼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오면 일단 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나 재윤이처럼 미래에 어떻게 됐나를 물어보고 싶지만, 안 물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 그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은 뭐 정해진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지우가 나중에 유튜버가 됐는데 넌 실패한 유튜버야. 구독자 수 10명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유튜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할 건지 그럼 자기 인생이 정말 바뀌어서 정말 유튜버가 10명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몰랐을 때 자기가 최선을 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아는 것 자체가 과연 미래를 알게 되면 내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서 미래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미래가 안 바뀌는 건지 그런 점에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영은 하지만 궁금해도 묻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우야?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19부터, 19쪽부터 23쪽까지 세계에서 그 세상을 놀라게 한 로봇들이 있는데, 그, 나 같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무한한 돈이 있다면은 무엇을 사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페퍼를 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페퍼는 또 그 서비스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읽고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저를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가능성도 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만약에 그 할 때 여기에 뭐뭐가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뭐 퍼센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페퍼를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 네, 저는 여기에는 로봇을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예? 여기 있는 로봇은 이미 다 구식 로봇이고 요즘 최신형 로봇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최신형 로봇을 사지 뭐하러 구식 로봇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측엔 안 나와 있는 최신형 로봇을 구입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지금 최신형 로봇도 구입을 아직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로봇이 그렇게 성능이 막 뛰어난 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주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성능이 뛰어난 로봇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가서 구입을 하고 지금은 로봇 없이도 그냥 별 사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별로 큰 돈 들여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20쪽에 슈보라는 게 갖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엄청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좋게 활용되진 않겠지만, 돈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 사두면, 화재나 지진, 폭발 같은 재난 상태에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로봇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봇을 하나라도 놔두면 더욱더 안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휴보를 살 것 같습니다. 보안이 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뭐와 뭘로?
로봇 설명? 가 로봇과, 응? 지금 뭐라고? 로봇과 인공지능? 그렇지. 1부에서는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봇, 인공지능,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음, 재윤이, 로봇과 인공지능 하면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 로봇은 음, 지우가 얘기할 거야? 지우 얘기. 로봇은 막 그 우리 사람처럼 눈, 입, 코 그런 것들이 있고 팔과 머리가 있으며 음, 몸, 그리고 다리도 있기에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기계라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음, 그,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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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해주는 음. 그런 기계이면서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재윤이가 어, 생각하기. 음, 완전 로봇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인식해 놓은 것만 음, 이렇게 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음, 사람들이 말하면 단어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조합해서 답변을 내놓거나, 음, 살짝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제 로봇과 AI인데, 이 책에 나오는 그 미래의 손 로봇은 어땠어? 미래 로봇. 이 책에 나온 미래 로봇은. 로노는 어떤 로봇이야? 그쪽 보니까. 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야? 로봇. 로봇이야? 음, 왜? 그쪽에 나와 있잖아. 로로는 어떤 거라고. 인공지능 로봇. 그렇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뭐여진? 합쳐진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로봇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 있고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 돼 있는데 인공지능은 저기가 없지. 형태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없어. 인공지능은 그냥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 상으로 존재를 보통 하는 데 비해서 로봇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작업, 활동, 눈에 보이는 작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나서 요즘에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점점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봇이 뭔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쪽에 로봇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음, 어, 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가 만든 요즘 만능 로봇이라는 희곡 작품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렇지. 1920년이야. 지금부터 네. 약 100년 전. 음, 100년이 좀 지났지. 100년 전에 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야, 작가. 그 사람은 체코 알아? 네.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작가야. 그 연극 대본 쓰고 뭐 그런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희곡 작품, 연극 대본 중에 로섬에 맞는 로봇이라는 작품에 로봇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는 로봇을 실제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만 말만. 로봇이라는 말만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로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래? 혹시 알아? 어, 로봇이라는 말의 뜻 음, 어느 쪽에 나와요? 24조. 음,
로봇은 체코어 사람이 하기 힘든 노동파 힘든 일을 뜻하는 로보타를 약간 일을 바꿔서 만든 말이에요. 그렇지. 체코 말인데 노동, 힘든 일을 뜻하는 로보타라는 말인데 그 로보타라는 말을 바꿔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결국 뜻은 힘든 일을 하는 존재. 어? 힘든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하는 존재. 과거로 말하면 노예. 노예. 인간의 어떤 그런 노예. 인간 대신에 힘든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노예로서의 어떤 그런 로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이 도대체 뭐냐? 그 로봇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로봇의 정의는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쪽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 로봇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 첫째 줄에. 17쪽이요? 17쪽 첫째 줄.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 장치. 자, 여기는 커다랗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사람의 행동, 첫째,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일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뭐? 산업용, 어? 산업용 로봇? 지금 뭐라고? 산업용 로봇? 아니,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에는 뭐가 있냐고, 예를 들면. 공장에서 그 자동차 만드는 거. 뭐, 자동차를 만들 때, 뭐, 타이어를 끼우는 거, 뭐, 도금, 뭐, 도장하고 그 차 색을 칠하는 거, 문짝을 다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용접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행동일 거 아니야. 또 지금 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 네, 이것도 뭐야? 행동이잖아. 네, 여러분이 뭐 벽에다 못을 박는 거, 어? 뭐 물건을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작업이고 행동이란 얘기야. 이런 작업이나 행동을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중요한 거? 두 번째,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한다는 건 뭐야? 자기가 사람,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 자, 자동의 반대말은 수동, 반자동. 수동이야. 수동은 사람이 일일이 나 왜 뭘 반자동이라고 했지? 단계마다 이렇게 조작하고 뭘 해야 돼. 수동. 근데 자동은 지가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슥 하는 거지. 움직이는 거. 자동이. 그 다음에 세 예를 번째, 들어 자동문, 지금 뭐라고? 수동문. 예를 들어서 자동문, 수동문이 있다. 음, 예를 들어 자동 뭐가 있다고? 자동문, 그렇지. 수동문 있다. 그렇지. 자동문, 수동문. 수동문 우리가 문을 밀어야, 아니, 여닫이를 열어야, 그래야 문이 열리는 데 비해서 자동문은 내가 그 문 앞에만 쓰면 저절로 열리잖아. 그 자동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 어? 기계 장치, 기계장치, 기계라는 거야, 기계.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즉, 재윤이가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우가 알아서 주인님 여기 식사 나왔습니다 하고 자동으로 네가 다 먹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말도 안 한다고 치우고 지우가 얼마든지 재윤이가 하는 걸 자동으로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우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안 해.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 장치가 아니기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 행동이나 작업이어야 된다. 자동으로 처리해야 된다. 기계장치 네,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이게 뭐다?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로봇이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정하면 엘리베이터라고 나왔지. 어? 네, 엘리베이터는 로봇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엘리베이터는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정의에 따르면 이거 엘리베이터도 로봇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 즉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오르거나 내리는 거를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그다음에 기계장치잖아. 그럼 엘리베이터도 이걸로만 치면 뭘 한다는 거야? 로봇,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로봇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건 뭐냐라고 해서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도 되겠는데 첫 번째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움직일 있어요.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이 이동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람의 일을 대신 많이 해주는데 스스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할 때만 네. 하고 있고 어떤 늘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은 스마트폰 로봇이 아니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일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처리할 수 된다라고 부분에서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로봇이 도와주지만 아니다. 데워주긴 하지만 어? 하지만 그 일이 아주 뭐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복잡하고 정교한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어? 그럼 만약에 이제 전자레인지 부분이 만약에 자기가 알아서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뭐 얼마를 뭐 할 건지 구울 건지 뭐 튀길 건지 이런 걸 다 알아서 결정한다라면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동, 로봇.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세 번째는 이제는 셋째는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해. 다른 물체나 사물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 스피커는 우리가 뭐 대화에서 보통 이렇게 뭐라 부르지? 시리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빅스비? 빅스비도 있고 그런 것들한테 우리 날씨가 어때 뭐라 어때라고 물으면 걔 대답은 하지만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뭐야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추어야 해요. 인공지능,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로봇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이제는 뭐야 더 진화한 엘리베이터, 더 진화한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고 사람이 오면 뭐 움직이고 또 사람이 막 뭐 사람을 인식해서 저 사람이 급하게 보인다. 그러면 뭐 에스컬레이터 더 빨리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우가 보니까 멀미가 심한 것 같아. 그럼 뭐 에스컬레이터가 더 천천히 뭐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재훈이가 우울해 보여. 그럼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즐거운 음악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들이 이제 로봇화된 에스컬레이터라고 로봇화된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다섯 번째, 어,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감각 능력이 있어야 해.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한 감각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감각 능력이 있어? 근육, 어? 근육, 근육이 감각 능력이야? 근육이 운동하는 건데, 감각 능력, 감각, 오감. 네? 다섯 가지 혀, 감각 능력 있잖아. 미각, 미각, 혀로 맛보는 거. 촉각, 시각, 효과,触각, 피부로 느끼는 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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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는 거. 후각, 후각, 코로 냄새 후각, 맡는 거. 청각. 촉각, 청각, 귀로 듣는 거. 이런 게 우리 사람은 갖고 있다, 감각을. 그런데 요 로봇은 뭘 갖고? 센서. 감각, 센서가 센서,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적외선 센서, 자외선 센서 뭐 이런 거 갖고 감지한다가 열이 얼마인 열 감지하는 그 열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리를 듣는 그런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로봇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지금 현재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꼼꼼하고 정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갖추고 센서를 이용한 감각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로봇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봇이 뭐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인데 사실은 여기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 중에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도 있지만 로봇 중에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많아. 그래서 여기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는 로봇 중에 그냥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로봇 안에 보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말 외에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사이보그 이런 말들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 그럼 도대체 이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야. 책 47쪽 네. 에 보면 우리가 요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보자는 얘기야. 휴머노이드는 뭐고, 안드로이드는 뭐고, 사이보그는 뭔지. 자, 안드로이드는 뭐래? 사람과 비슷한 겉모습에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까지 갖춘 로봇. 아, 사람과 비슷한 모습 플러스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 이런 로봇을 안드로. 안드로이드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 중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어야 돼.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갖춰야 돼. 그 로봇만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야. 아무리 인공지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건 안드로이드는 아닌 거지. 또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겉모습만 사람과 비슷하고 인공지능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그건 안드로이드는 아닌 거야. 그냥 일반 로봇인 거야. 자, 반면 휴머노이드는 뭐래? 휴머노이드는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에 닮은 어떤 것에든 붙일 수 있는 말. 결국은 뭐 한 거? 인간과 뭐 한 거? 닮은 거. 비슷한 거. 그러면 요 안드로이드하고 휴머노이드의 차이는 뭘까? 휴머노이드는 음. 로봇이 아닌 동물이나 이런 거에도 다 붙일 수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는 음. 로봇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안에 인간과 닮은 것 휴머노이드 안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야. 네.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니까. 휴머노이드인데 인간과 닮았는데 뭐야? 인공지능을 갖추지 않은 로봇은 그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냥 뭐일 뿐이야?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안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야. 즉 네. 화학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로봇, 로봇이야, 로봇. 네. 이 로봇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야. 아, 모든 안드로이드는 다 뭐야? 모든 안드로이드는 로봇이야. 왜? 네. 사람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고 뭐 해야 되니까? 그,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로봇 중에 안드로이드 아닌 로봇도 있다는 얘기야. 사람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사람의 겉모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이게 로봇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안드로이드야. 뭐 안에? 휴머노이드 안에. 자,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닮은 모든 거야. 네. 인간과 닮은 것들 중에 특별히 뭐 한 것만?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만 뭐라고 그런다? 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이해가? 네. 그래서 이걸로 표시를 뭐 어떻게 되는지 해야 돼, 로봇과 휴머노이드 관계는 로봇과 음, 휴머노이드 관계는 이렇게 돼. 여기가 휴머노이드야. 여기 로봇이야. 어? 이 로봇 중에 어? 휴머노이드가 있는 거야. 여기 겹치는 거. 네. 어? 그 휴머노이드 중에는 로봇인 것도 있는 거고 로봇 중에는 안드로이드 뭐 휴머노이드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래? 그,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전부가 안드로이드는 아니야. 이것 네. 중에 일부만 안드로이드야. 이것 중에 일부만. 네. 이해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뭐가 나왔어? 사이보그가 나왔어. 사이보그는 뭐야? 48초. 그 사람의 또 동물든 생명체의 몸에 기계 장치를 붙인 것. 어, 사람, 동물, 몸, 플러스 기계장치. 차이점은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이보그의 차이점은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는 네. 로봇이랑 안드로이드는 로봇이고 기계 장치인데 사이보그는 사람의 몸에다가 기계 장치를 붙인 거예요. 그렇지. 로봇이나 안드로이드는 아예 기계야, 기계. 근데 사이보그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야. 동물이 중심이야. 네. 거기에 일부 기계 장치가 합쳐진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사이보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만약에 요즘 지체장애인들 있지.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그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근데 그 분들에게 뭐야? 로봇 다리를 갖다 붙여줘. 네. 그럼 그분들이 엄청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겠지. 네. 또 자기가 시각장애인이야. 눈 앞을 네. 볼 수 없어.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로봇 눈을 뭐 해도 장착해줘.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어?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의 일부분, 고장난 부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계로 뭐 해주는 거? 대체해서 기계 인간인 거지. 사람과 기계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어? 그런 사람들 보고 사이보그. 뭐라 한다고? 사이보그. 사이보그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재윤이나 지우는 사이보그가 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재윤이와 지우에게 사이보그를 될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사이보그가 될 거야? 아니면 사이보그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살 거야? 근데 인간으로 살 사이보그가 거예요. 되면은 음. 어디 부분에 기계 장치를 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아까 말했듯이 뭐, 너가 팔을 바꾼다던가, 눈을 바꾼다던가, 다리를 바꾼다던가, 뭐 등등. 뇌를 바꿔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에 그 어? 실험한다잖아. 칩을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개발하는 어떤 실험한다잖아. 저 사이보그를 뇌에다가 뭐라고? 사이, 재윤이는 저는 그냥 인간으로 살래요. 그냥 인간으로 산다고? 시우는 저요? 저는 뇌에다가 사이보그가 되고 싶습니다. 뇌에다가 사이보그 인간이 되고 싶다고 왜? 너 어디 뇌에 장애가 있어? 아니, 그건 근데 아닌데, 아, 뇌에다가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끔 해서 뭐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사이보그 뇌를 갖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네. 자, 원래 성형수술이 왜 생겼는지 알아? 원래? 처음에. 음, 처음에는 성형수술이 왜 생겼을까? 뭔가 화상당한 사람들. 아, 불에 막 몸이 타가지고 화상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부를 주기 위해서. 흉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형술이 생긴 거예요. 또는 뭐 사고 나가지고 뭐 코가 문드러졌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턱이 함몰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성형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지금은 성형수술을 물론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분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네. 대부분 그런 성형수술보다는 어떤 성형수술도 많아?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려고 이뻐지려고 코 멀쩡한데 이 코에 콧대를 높이겠다. 이 턱 멀쩡한데 이 턱을 뭐 하겠다? 깎아서 내가 갸름한 턱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눈 멀쩡한데 쌍꺼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른바 미용 성형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이보그도 처음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로봇 다리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걷게 한다. 얼마나 좋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로봇 눈을 줘서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한다.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난 더 강력한 눈을 갖고 싶어서, 난 더 강력한 팔을 갖고 싶어서, 난 더 강력한 다리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이보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사이보그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요즘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야? 지우는 성형수술을 누가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야, 지우? 아이고, 왜 또 그렇게 아프게 됐어? 어? 아프게 안 해가지고 성형수술 안 해서, 돈 안 내도 되잖아? 응? 지우 그러면서, 왜 아프고 돈 드는데 성형수술 하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재윤이는 저는 그, 뭐지? 부모님이 낳아주신, 좀, 뭐지? 귀한 몸이라서 옛날에는 막 머리카락 하늘도 못 자르게 했었는데, 아, 그래도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고 자신도 예뻐지고 싶다면, 막, 음,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 지우 같은 생각들,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더라면, 요즘은 누가 성형수였다라면, 와, 부럽다. 나도 돈 있으면 성형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좀 이렇게 바뀐, 물론 성형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성형수를 하고 싶어 하고 동경하고, 또, 성형수를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재윤이나 지우는 물론 사이보그를 자기가 뇌 사이보그를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보그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 이게 점차 몇 번인데? 나아가서 지우가 뇌를 사이보그 뇌로 한 다음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걸 보고서 재윤이가 뭐냐 쟤 나보다 공부 못했었는데 쟤가 사이보그가 되더니 나보다 공부를 잘하네 에이 나도 사이보그가 되겠다. 이렇게 서로 사이보그가 되는 경쟁을 벌일지도 모르다라는 얘기지. 그럴 때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이런 사이보그형 인간과는 또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로봇 미래에 계속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65쪽, 65쪽이 아니네. 61쪽이네. 61쪽. 뭐가 나와? 제1 로봇 로봇 3원칙 원칙. 나오지. 이 로봇 3원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아이작 아시모프 아이작 아시모프.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작가. 아까 이상해. 아니, 로봇에 관한 거를 아까도 희곡 작가가 로봇이란 말을 처음 썼다더니 이제 로봇 3원칙을 정한 것도 아이 로봇이라는 유명한 과학 소설을 쓴 작가가 로봇 3원칙을 만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로봇 과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로봇 3원칙이 있는데 이 로봇 3원칙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제 1원칙이 뭐야? 제, 책 안 보고 있었니? 어느 쪽, 61쪽이라고. 에? 61쪽.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런 게 필요해? 음, 막 로봇이 사람 말 듣지 않고 테러 같은 걸 일으키거나 인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1원칙은 바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르면 아까 재윤이가 그 막 걱정했던 아니, 로봇 때문에 인류가 망할 거다라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로봇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제2원칙은 재윤이.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음,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고 더 정확할 텐데 왜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로봇도 있는데, 살짝 경쟁하는 로봇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그,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재윤이가? 그, 경쟁률이, 응? 어, 글쎄 또 까먹었네. 뭐라고? 글쎄 또 까먹네. 지호야,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 너가 화면을 끄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네가 수업에 지속적으로 충실히 한다는 신뢰와 믿음을 줬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네가 이렇게 제때 못하고 저기 하면 네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딴짓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쌤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 예, 자, 재윤이는 카메라 켜 있으니까 재윤이가 뭐 하는지 알잖아. 어? 물론 재윤이가 카메라 켜놓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재윤이가 화면으로 날 바라보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든다고. 근데 지금 너는 화면을 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뭐야 이러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때제때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수업 제대로 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가 뭐 네,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네,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이 말이 없으면 제1원칙과 제2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무슨 말이냐? 재윤이가 로봇한테 야, 지우 없애버려! 라고 재윤이가 로봇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제2원칙 뭐였어? 복종해야 한다, 명령에. 인간의 명령에 목종해야 된다. 그러면 로봇이 가갖고 지우 너를 없애겠다! 딱 하려고 그러는데 지우가 뭐라 그래? 해치면 안 된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몰쳐서 안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그 로봇이 갑자기 멘붕에 빠질 거 아니야. 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나 인간 해치면 안 되는데, 로봇이 판단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로봇은 인간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가 제1원칙이고,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즉, 재윤이가 저 지구 없애! 라고 로봇에게 명령하면 로봇이 뭐라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겠지. 됐니? 네, 자, 그런데 이 원칙이 지금 지켜주고 있을까? 아니면 안 지켜주고 있을까? 안 지켜주면 알겠습니다. 안 지켜주고 있어? 어떤 경우에 안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이 안 지켜주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어? 아니요? 음, 아? 아니요? 안 지켜주고 있지. 군사용 로봇이 이미 있잖아. 네. 아, 군사용 로봇이 뭐 하는 거야? 전쟁하거나, 사람 대신 가서 전쟁하고 폭격하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런 로봇은 이미 그냥 뭐해? 가서 인간에게 해를 입히고 있잖아. 네. 어? 자, 제 음. 4번칙은 뭐야? 네,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갔을까?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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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호 뭐라고? 왜냐면은, 음. 로봇이,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어.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야, 너 지금 자기 스스로 부셔!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로봇이 진짜 자기를 망치로 부신다거나 막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사무원 측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그, 로봇이, 로봇이 명- 인간의 명령으로 인해 부숴버리게 되는, 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제3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로봇이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로봇도 생각하는 게 있고 말할 수도 있는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그래서 그 사람을 훔치지 거나 막 그런 군사력에 활용이 되더라도 그때 로봇이 많이 해쳐지지 않는 그런 로봇을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제1원칙과 제2원칙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이 붙는 건 역시 이 말이 안 붙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 자, 지금 재윤이가 물에 빠져서 어프어프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럼 네, 로봇한테 가서 뭐라 그래? 야, 로봇, 재윤이를 빨리 가서 구해! 라고 명령할 거 아니야. 자, 네, 그럼 그게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입에 대요. 위배돼? 응? 제1원칙을 어기는 거야? 물에 빠진 재윤이를 구해, 이게? 인간에게 위험에 처한 인간의 모른 척 했어도 안 된다고 모른 척해서 안 되니까 가서 구조했잖아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지우야. 응? 모른 척해서 안 되니까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 위배되지 않는 거지. 아, 또 주인이 너 가서 구해라고 명령했으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로봇이 물에 빠지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안 구할 거예요. 제3원칙이 1원칙과 2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 들어가지 않으면 로봇이 그걸 거부할 거 아니야. 네, 그럼 1원칙과 2원칙을 지킬 수가 있어. 없을 수 있지. 어? 네, 자, 저기 건물에 폭탄이 있어. 어? 그 폭탄이 터지면 지금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로봇한테 야, 너 로봇 너 가가지고 저 폭탄 네가 뭐해? 끌어안고 가서 터지는 거 네가 막아. 라고 해서 로봇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 행동을 자신을 해야죠. 보호해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인간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나는 기꺼이 뭐 한다는 거야? 너 폭탄 안고 나는 터져 죽겠다는 거지. 결국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결국은 로봇 너는 누굴 위해 죽어라? 인간을 인간을 위해 위해서 넌 죽어라. 어? 네, 인간을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약속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뭐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즉 아무 이유도 없이 지우가 야 로봇 뭐야 버스를 파괴라고 한다던가 지우가 아무 이유 없이 로봇을 막 때려 부수려고 그런다던가 그럼 로봇이 그거를 뭐해 자기 자신을 도망친다던가 어쨌든 지우로부터 그 파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니? 네. 자, 그래서 이 원칙이 어때? 필요한 원칙일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원칙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재현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왜? 사람들도 이렇게 법을 어기듯이 응, 로봇한테는 이런 게 법인데 응, 엄청 막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까 말하신 것처럼 군사용 로봇으로 사용하고도 있으니까 응, 그냥 있어봤자 필요가 없고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로봇한테 응. 이걸 학습시키거나 인식시켜서 그냥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 말에 따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그냥 인식하고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음. 자, 지훈이 말대로 하자면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도 그 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네. 그 법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와도 맞는 거 아니야? 음, 물론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제재를 뭐 가한다던가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봇 3원칙 외에 원칙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 3원칙 외에 추가로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위 3원칙이 지키지 않을 시 음. 로봇은 즉시 파기된다. 로봇은 직접 파괴됐다? 로봇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데 로봇이 파괴돼? 어떤 사람은 이 1, 2, 3 원칙에 앞서서 영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영원칙은 뭐냐면 인류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럼 그거 영원칙하고 이론칙하고 차이가 뭘까? 이런 측은 그 음, 이 인간에게 위험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않고 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데 음. 근데 그런 거를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인류를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인간이 그거를 가지고 인간이 안드로이드를 더 높게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지능보다 뛰어날 수도 뛰어나서 야 너 내가 로봇인데 너 인간보다 인간보다는 안 되니까 어 인간보다 인간보다 더 높은데 그러면은 내가 권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가 지구에서 나가 이렇게 그렇게 지구가 인공지능한테 뭐라고 그그그그그그그그어 자, 로봇이 음. 인공지능한테 인류가 멸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재윤이라는 악당이, 어? 로봇을 막, 재윤이라는 악당이 지구를 폭발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어. 막, 그래서 핵폭탄을 막 지금 터뜨리려고 그래. 지우가 그걸 알아서 로봇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재윤이가 핵폭탄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재윤이를 제거해! 라고 했어. 네. 지금 로봇 1원칙, 2원칙, 3원칙에 따르면 그 로봇은 그 명령을 따라 안 따라? 못 따라요. 못 따르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재윤이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윤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이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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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재윤이가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뭐 한다는 거야? 음, 살려도 안 되는 거지. 막아야지. 네. 인류를 보존하는 게 한 인간을 보존하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야? 그 인간을 해쳐도 된다는 해를 입혀도 된다는 거지. 해를 네. 입혀서라도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영원칙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인류를 해치는 일이 하는 게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이 그냥 나무 하나 꺾었다고 그게 인류를 해치는 일이 아니잖아. 저 나무 꺾은 저 사람을 없애. 뭐 이러고 이런 거면 로봇이 제 이론칙에 따라서 인간의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떤 합의가 있어야 되느냐. 단지 우리가 네.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로봇을 만들어가는데 그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로봇의 발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철학자라든가 법률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로봇과 또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생활 주변에서 로봇 혹시 본 적 있어? 여러분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지우나 재윤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로봇.
그, 뭐지? 그,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어, 어, 다 먹은 접시들 처리해주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네. 그거, 그 음식 갖다 주고, 그다음에 빈 그릇 가져가는 로봇 봤다고? 네. 그렇지. 요즘 그 자영업자들이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서빙하는 로봇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그 커피, 그 바리스타 로봇 혹시 봤어? 네? 바리스타 로봇. 커피 같은 거 네. 타는 로봇. 못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저기 꿈이 뭐라고 그랬지? 저요? 재윤이 꿈이 뭐라고 그랬지? 바리스타요. 바리스타인데 그 바리스타 로봇이 이미 있어서 어떻게 재윤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자, 바리스타 로봇이 음, 여기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네? 빨리 보겠습니다. 로봇이 지금 바리스타 로봇이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음, 어때, 재윤아? 요 바리스타 로봇보다는 네가 더 잘할 자신 있어? 아니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바리스타 로봇 말고 요즘에 또 치킨 로봇 있는 거 알아? 네. 네. 요 치킨 로봇. 너무 기네. 치킨 로봇 너무 기. 짤막한 게 없나? 자, 이 외에도 최신 로봇들 보면
자, 이처럼 아까 이 책에 나온 것 이후에도 또 다양하게 그런 로봇들이 돼 있고 또 인공지능도 요즘에 챗GPT 열풍이 부를 정도로 이렇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계산도 대신해주고 뭐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음악도 대신 작곡해주고 코딩도 대신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지금 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인간과 그런 로봇 인공지능들이 서로 협동해가면서 또 일들을 해 나갈 것인 건가라는 점에서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이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한방기장 아니다. 푸른 사자 완인이네. 푸른 사자 완인이라고 일권을 우리는 볼 겁니다. 푸른 사자 완인이 그 시리즈 중에서 우리 일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